활용을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우리 투표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네,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죠. 그리고 얘네가 속담인지 관용 표현인지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예요? 속담 부분에 해당합니다. 위에다가 맨 위에 속담이라고 적어줄게요. 나중에는 제가 섞어놓고서 이거 속담인지 관용 표현인지 맞추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철모르고 함부로 높이 댕긴다 이건 뭐예요? 바로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해를 입는 거. 이거 보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그죠? 믿는 보기에 뭐예요? 갈등 찍힌다. 됐고요. 세 번째, 윗사람의 행실이 바라야 이제 아랫사람의 행실도 바르게 된다. 이거 아시죠? 위가 그죠? 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거를 활용해서, 그죠? 윗글이 맑아야 아랫글이 맑다 라고 하는 공익광고의 내용으로 이 속담을 활용해서 참신한 표현 만든 거 우리 봤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뛰어난 사람들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있다. 자만심 갖지 마라. 이거 뭐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남의 재앙이나 성을 덜어주지는 못하고 더 궁지를 몰아가요. 오, 그치.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잘하시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써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고 하고,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것. 자, 일단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게으른 놈 이렇게 되고요. 게으른 놈이 짐을 많이 진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짐이라고 하는 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일에 대한 욕심이 더 많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짐을 뭐라고 생각해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10번.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이라도 그 처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천리길도 그죠? 한 걸음부터. 그리고 8번, 시작이 어려워 보여도 시작하면 쉽다 이거예요. 끝이야? 아니야. 시작이 간이죠. 시작하는 게 시작이 어렵지만 그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된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9번, 가까운 곳에 생긴 일을 도리어 잘 몰라. 그지요, 잘하네. 등잔 밑이 어둡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아는 애들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 10번, 이거 일의 순서를 망각한 채 성급하게 덤빈다. 요건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요. 어휘 시간에는 예불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물에 가서 그지, 숭늉 찾는다. 요거는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숭늉을 끓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길러가지고 뭐 밥을 짓고, 그래서 이제 숭늉을 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우물에 가가지고 숭늉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의 순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자기 말만 해요. 그럼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지? 그죠? 사공이 많으면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해라. 그죠? 두들겨. 돌다리도. 그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우리 돌다리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아는 일도 어때요? 한번 두드려보고 요거 멀쩡한가 살펴보고서 안전한지 확인하고서 건너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13번에 높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 저는 벼 이삭은 익을수록 아는 게 더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어때요? 고개를 숙인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이야, 상식. 몰랐으면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미 실패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소 잃고 외양간 어떻게 해요? 고친다. 이제 다 일을 그리친 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해도 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15번 시련을 겪은 후에 더 강해져. 비온 뒤 그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굳어진다. 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꾸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것이 된다. 요거는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건 뭐냐면 가랑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주 얇은 비예요. 얇은 비. 그래서 이게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계속 지속되면은 어때요? 아 무시하지 못할 큰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17번 이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어난 사람. 그죠? 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어때요? 성장한다 라는 거. 부르는 노래 이끼가 끼지 않는다. 자, 부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끼, 뭔가 녹이 쓸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계속 굴러가면은 이끼가 끼지 않고 점점 성장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휘 시간에서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아무리 쉬운 일에 별 표시할게요. 자, 요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백지장이라고 하는 건 종이 한 장을 말해요.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그죠? 작은 일, 아주 쉬운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맞들면, 같이 들면 이제 뭐라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지. 뭐 어려운 일을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는 거. 맞들면 할때 나의 디귿이에요? 아니, 여기야. 맞들면. 지읒이에요, 지읒. 네. 같이 드는 거니까 맞들면 낫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쉬운 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려운 일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19번째 마음먹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해라. 이거 뭐냐? 쇠불도 디귿을 빼라. 단김에 빼라. 요거는 뭐냐면요 단김에는 한 번에 빼라는 게 아니고요 불에 달군 김에 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제 숫소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남자 소들이죠. 수컷 소들 같은 경우에는 뿔이 있어요. 뿔이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조금 뿔이 있습니다. 이 뿔 같은 경우에 있으면 어때요? 일하기가 번거롭겠죠. 왜냐면 나를 칠 수도 있고요. 이런 소에 들이받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뿔을 뽑아야 되는데요. 그냥 뽑힐까 안 뽑힐까? 안 뽑혀요. 그래서 임두로 이거를 뜨겁게 지집니다.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때 바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면 뽑혀 안 뽑혀? 안 뽑혀. 그래서 달궈진 김에 그 김에 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있어요? 안 있어요? 못해.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게 쇠뿔도
간 김에 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을 뜨겁게 한 다음에 빼는 거예요. 그죠?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말랑말랑해지면 그때 뽑는 거죠. 잔인하죠? 아프겠죠? 어쩔 수 없어. 이 10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노는 거. 근데 원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찬물에 기름 돌듯이. 자, 우리가 물이랑 기름은 어때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찬물에는 기름이 둥둥 뜹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행동하는 것들은 찬물에 기름 돌듯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네. 자, 그리고 21번 보시면은 작은 힘이지만 끈기 있게 하면 큰 일을 이룬다. 뭐고요? 낙순물이 아마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대또를 뚫는다 라는 말입니다. 자, 낙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처마 끝에 똑똑 떨어지는 물 있죠. 약한 그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마 끝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 근데 이 물도 작은 힘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단단한 돌, 단단한 대돌도 뚫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계속 하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낙설물이 살도 뚫을 수 있대요. 살도 뚫을 수 있다고? 네. 뭐 계속 뚫어지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2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합니다. 자, 언발에 오줌을 넣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따뜻하니까 녹겠지.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 알죠? 추운 데에 있으면 다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효력이 잠깐만 있고 나중에는 더 나쁘게 되는 거를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의미를 잘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자, 무슨 일이도 쉬지 아니하고예요. 아니하고 고쳐주세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해야 실수 없고 순조롭게 이뤄진다. 요거는 부지런한 물방아는 새가 없다라는 뜻이 말입니다. 자, 부지런한 물방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뱅글뱅글. 그죠? 뱅글뱅글 돌면서 어때요? 물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물방아인데 부지런하게 얘가 돌게 되면요, 겨울에도 얘가 얼어요, 안 얼어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부지런하게 해야지 순조롭게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24번에 악기가 똥된다. 자, 요거 옆에다가 무조건 속담이라고 적어줄게요. 속담. 요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악기가 똥된다 이런 속담 있을까 하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무조건 속담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의미는 당연히 아시죠? 좋은 물건이어도 아끼다 보면은 쓸모 없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먹어야죠. 맛있는 거 있어. 안 먹고 남겨뒀다가 유통기한 지나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5번 이거 너무 쉽다. 우리 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거죠. 뭐예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어떻게 해요?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그 부분에 오랫동안 이제 종사하게 되면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5, 26, 27도 우리 너무 쉬워요. 25번 이거예요. 울면 겨자 먹기. 우리 학교에서 당연히 교과서에서 했던 거니까 무조건 아셔야 되겠고요. 26번도 우리 거기 나와 있죠. 학교 교과서에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낸다. 급하게 하면은 오히려 실패하기 쉽다는 거고요. 자, 27번은 우리 거기서 했었어요. 양반전에서. 그죠? 얼음에 박밀듯 이라고 합니다. 요 양반전에서 얼음에 박밀듯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었죠? 그래서 거침없이 줄줄줄줄 말이나 글을 줄줄줄 내리 읽거나 외우는 모양들을 얼음에 박밀듯. 벽이 쭉 밀리잖아요. 얼음 위에서. 그 모습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속담 일단 요 파트까지 한번 봐봤고요.
이 이후부터는 뭐겠어요? 관용 표현. 관용 표현입니다. 자, 관용 표현이라고 적어줄게요. 관용 표현 적어주고서 한번 적어줍시다. 그래도 관용 표현은 길이가 짧죠? 근데 이 관용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용 표현 한번 봐볼게요. 근데 우리 어휘 시간에 했었던 것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어휘 때문에 한 거 많이 나왔어. 확인 시간. 그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맥이 없고 축 늘어졌다. 이거 뭐예요? 파김치가 늘어. 파김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축 늘어졌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쳐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할 일이 태산. 할 일이 태산 아니고요. 갈 길이 멀다. 멀다입니다. 자, 요거 갈 길이 멀다 별 표시 쳐줄게요. 요거 생각보다 관용 표현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관용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냥 진짜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죠. 진짜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관용 표현, 원래 의미와 달라진 표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세 번째,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 않거나 간섭하지 않다. 나 몰라라 한다. 나 몰라라 한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알지 못해요. 바쁘게 몰아치거나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머리 파트입니다. 이제 얘네들은 기억을 좀 여러 가지 엮어서 해주셔야 돼요. 자, 머리 써서 이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낸 거.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어떻게 해? 굴리다. 굴려서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굴복하거나 저자세, 복종하는 거, 이건 뭐예요? 머리를 굽히다. 그죠? 머리를 굽히다. 됐고요. 자, 흥분된 마음, 긴장된 마음을 식히는 거. 머리를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는 거. 머리를 가라앉히는 거, 흥분된 거, 열기를 식히는 거죠. 네. 식히다. 왜냐? 우리가 머리를 이제 흥분하거나 긴장하면 어때요? 열이 오르죠? 그래서 그 열을 식힌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라앉히는 거, 머리를 식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생각하거나 의논을 해요. 같이 보기. 그죠? 머리를 맞대다. 자, 그리고 상쾌해서 마음이나 기분이 거뜬해요. 머리가 어때요? 가볍다.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글이 짧다입니다. 글이 짧다. 글을 모르거나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 가방끈이 짧다고도 많이 얘기해요. 가방끈이 짧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움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방을 매는 거는 어때요? 가방을 매야지 학교를 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뭐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배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방 들 날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배움이 없고 많이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번에 부술대다. 자, 부술대다라고 하는 건 진짜 부술대는 게 아니라 부술대면 어떻게 해요? 글이랑 글씨를 쓰게 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귀 파트예요. 귀 파트를 이제 구분을 해주세요.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아요.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남이 내 말을 한다고 느껴요. 쉽죠? 귀가 어때요? 가렵다. 자, 14번은 뭐냐면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어요. 아니면 옆에다가 적어줄게요. 큰 소리를 들어서 어때요? 귀가 놀란 거. 귀가 아프다. 귀가 어때요? 따갑다.
그 아프다. 뭐 아프다도 있긴 한데 뭐 큰 소리 들어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는 것도 귀가 따갑다. 근데 큰 소리를 들어서 뭐라고요? 큰 소리가 들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서 귀가 아프다, 귀가 따갑다, 뭐 그런 맥락이긴 합니다. 15번에 보시면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 귀 밖으로 듣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구별해 주실 거는 귀가 가렵다랑 따갑다. 요거는 이제 좀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자, 이 파트는 입을 모으다가 있어요. 자, 입을 모으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는 걸 입을 모으다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입을 맞추다라고 적어줄게요. 얘는 여기 없기는 한데 입을 맞추다랑 얘랑 전혀 이게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입을 맞추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얘랑 나랑 이렇게 말하기로 상의를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범죄 사건에 A랑 B가 이제 용의자예요. A랑 B랑 이제 뭐 진술을 하기 전에 둘이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자. 이게 이제 입을 맞추는 거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을 모으다랑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슷해 보이니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이 쓰다입니다. 다음은 입이 쓰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안 좋은 거. 어떤 일이나 말 따위가 아니라 따위요. 따위가 못마땅해서 기분이 언짢은 걸 입이 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18번 입에 거미줄을 치다. 요거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입에 거미줄이 치려고 하면 입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못 먹는 거,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굶는 것들은 입에 거미줄을 치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괜찮죠? 근데 19번은요, 얘랑 이제 비슷하기는 한데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에,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 거미줄을 치랴. 자, 치냐라고 하면 치겠느냐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친다는 거예요? 안 친다는 거예요? 안 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입에는 거미줄을 칠 수가 없다는 거야. 거미줄 친다는 게 뭐였어요? 아예 못 먹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요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거미를 칠 수 없다. 못 먹고 살지는 않는다. 먹고 살아갈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사람입에 거미줄을 치랴입니다. 얘네 둘은 비슷하기는 한데 내용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봅시다. 다음 보시면은 이거 넋이 맞고 싶어하고 탐내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침을 삼키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의미가 몇 가지예요? 3개나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거 의미 구별하는 거 낼 수 있어요. 상황을 주고서 뭐 여기서 침을 삼키다 여기서 침을 삼키다 하면서 어떤 의미의 이제 유형인지 구분하는 거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생각해 주세요. 자, 21번에 이거 쉽죠? 남이 잘 돼요. 심술이 나. 배가 아프다. 요거는 비슷한 속담도 있죠? 사촌이 집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거. 이걸 우리가 배를 내밀다 라고 합니다. 배를 내밀고 한번 해봐, 배째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응하지 않고서 버티는 것들을 배 내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23번 한번 봐보시면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해서 사리사욕. 자,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사사롭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자입니다. 자, 이리자가 뭐예요? 이익. 요건 뭐예요? 욕구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해서 그런 욕구나 이제 이득을 채우는 거. 배를 불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빼앗아서 배를 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먹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번에 배꼽을 찌다. 요거는 뭐 많이 썼죠. 배꼽 잡고 웃는 거. 그래서 웃음을 참지 못해서 배를 움켜잡고서 크게 웃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별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세트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 부분이에요. 발 부분. 너무너무 많기는 한데 좀
더 해봅시다. 25번에 발 부분까지만 일단 할게. 발 부분까지만. 자, 우리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 발을 구르다. 발을 구르다. 어때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다급해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26번은 발이 닳다입니다. 닳는 게 뭐예요, 혹시? 이렇게 뭔가 없어지고. 그죠. 닳아서 없어지는 것들. 많이 쓰면은 여기 어때요? 우리가 닳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발이 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분주하게 많이 다닐 때 우리가 발이 닳다, 발이 닳도록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닳다라고만 많이 쓴다기보다는 발이 닳도록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해요. 27번 보시면은 발이 어때요? 빠르다. 발 빠르게 다닌다, 발 빠르게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를 대처하는 능력이 빠르다, 재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8번에 발을 디디다예요. 우리가 어떤 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디뎌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일들에 참여하는 것들을 발을 디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 스터디에 발을 디뎠다 라고 하면 스터디에 참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29번 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발을 빼다라고 해요. 얘네들은 서로 반이어 관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을 그만두는 거,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발을 빼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디디다랑 발을 빼다랑 반대 의미죠. 왜냐면 발을 디디는 건 들어가는 거, 참여하는 거고, 발을 빼다는 어떤 거예요? 그 참여하는 거를 그만두는 거니까. 그죠? 네. 발을 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30번 발이 묶이다. 발이 묶이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 때 발이 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발 부분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발과 관련된 것도 많으니까 잘 구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손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귄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거나 이에 발이 이거 미안해. 발이 넓다를 안 했다. 미안. 이거 순서를 잘못했는데 발이 넓다를 안 했어요. 발이 넓다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사귄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거나 활동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30번이랑 31번 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발이 넓다가 30, 발이 묶이다가 31번. 발이 넓다는 알죠?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많다. 활동 범위가 넓다.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10분 쉬었다 볼게요.